자, 1번입니다. 세제곱근 8이잖아요. 그죠? 자, 세제곱근 8은 세제곱에 2의 세제곱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2에, 자, 요 3분의 3으로 분수지수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나요? 2의 1제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미수가 똑같은데 지수끼리 어떻게 빼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에 루트 2에서 1 플러스 루트 2를 빼야 되니까 얼마 된다? 마이너스 1제곱이 되어서 2의 0제곱, 모든 수의 0제곱, 즉 0의 0제곱은 제외하고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m제곱근의 a의 n제곱근은 바로 a의 자 n분의 n이 된다는 거, n분의 n제곱이 된다는 거. 이때 지수가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바로 미수는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된다? 양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2번입니다. 자, fx가 주어졌죠. 이때 f 프라임이 x 이퀄 1에서 미분계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그대로 미분하면 되겠죠. 6x 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고 x 자리에 1을 대입해주면 6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바로 1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거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죠. 3번입니다. 자, 등비수열이라 하고, 자, A5가 바로 4라고 하고, A7은 4A 6 마이너스 16이라고 하네요. 자, 이럴 때 A8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A5의 값을 나니까 A8을 구하려면 공비를 몇 번만 곱해주면 되나요? 세 번만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A8은 바로 A5에다가 얼마를 공비를 세 번만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4 곱하기 R 세제곱이라는 것으로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공비만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하여 A5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겠나요? 자, A7은 어떻게 됩니까? A5에다가 R을 두 번, 공비를 두 번 곱해주면 되겠죠. A6은 바로 A5에다가 공비를 한 번만 곱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6이 되니 R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4로 약분하면서 이항하면 4가 하나씩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바로 마이너스 4에 플러스 4가 되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죠? R-2의 제곱이 되어서 바로 R 값은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구하는 답은 4 곱하기 R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이 8이 되니까 4, 8이 얼마? 32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굳이 A1을 찾을 필요 없고 A7을 어떻게 표현하자? A5에다가 R을 두 번 곱하자. 자, 그리고 A8은 어떻게 표현하자? A5에다가 R을 세 번 곱하자.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4번입니다. 다항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은 바로 뭐가 된다? 항등식이 된다고 했죠. 항등식. 모든이 나왔고 등식이 나왔으니까 항등식이죠. 자, 그러면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바로 x에 대한 함수라는 거. 맞나요? 자, 따라서 F2를 구하려면 양변을 뭐 하면 되겠다? 미분을 하면 되겠죠. 미분을 하면 자, 적분 변수는 t고 피적분 함수에 t만 있으니까 미분하면 그냥 x가 퐁당 들어간다 그랬죠.
따라서 fx는 바로 3x 제곱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f2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바로 12-a가 이 문제의 정답입니다. 그럼 우리는 A 값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은 항등식이니까, 자, 아래 끝이 1이니까 위 끝도 1이 돼버리면 정적분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되니까, 맞죠? 아래 끝과 똑같은 숫자를 x에 대입해 주면 되겠죠. 항등식이니까 바로 수치 대입법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따라서 바로 우변은 1-a 플러스 1이 되니 결론적으로는 A 값이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다. 그러므로 이 식은 12에서 2를 빼버리니까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풀었는데 차근차근히 풀어서 정확하게 풀어줘야 되겠죠. 자, 5번입니다. 자, 5번은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일단 각변환으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파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뀌지 않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가 되고, 자, 파이에서 세타를 더하면 3, 4분면 각이니까 코사인은 3, 4분면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코사인 세타는 뭐다? 마이너스 3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는 자, 파이에서는 똑같이 바뀌지 않잖아요. 자, 파이 플러스 세타는 3, 4분면 각이니까 사인은 뭐가 됩니까? 3, 4분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된다? 음수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코사인 각이 값이 나왔는데 코사인이 음수란 말은 이 세타가 사실 무엇입니까? 2사분면이나 4사분면 sorry 2사분면이나 3사분면이 된다는 말이겠죠. 2사분면이나 3사분면이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사인이 음수란 말은 바로 3, 4분면과 4, 4분면의 각을 말하겠죠. 동경이. 따라서 이거니까 둘 다 공통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여기서 세타의 값은 바로 몇 사분면 각이 된다. 바로 3, 4분면 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럴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싹코탄 중에서 하나의 각만 알면 나머지 각은 다 구할 수가 있죠. 무엇을 이용하여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코사인이 3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는 보지 말고 3분의 1이면 여기가 세타일 때 3분의 1이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높이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바로 2 루트 2가 되겠네요. 자, 이럴 때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밑변분의 높이가 되니까 1분의 2 루트 2, 바로 2 루트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세타가 3, 4분면 각이라고 했으니까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는 무엇입니까? 플러스죠.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 루트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2분의 홀수 파이나 정수 파이가 나왔을 때 바로 사인과 코사인을 바로 어떻게 각변환만 할 수가 있으면 이 동경이 가리키고 있는 바로 사분면 각을 알면 그리고 사코탄 중에서 하나만 알면 나머지 두 개는 뭐 어떻게 바로 직각삼각형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6번입니다. 자, fx가 x 이퀄 누구를 기준으로 2를 기준으로 바로 구간별 함수로 등장했네요. 자, x 이퀄 2를 기준으로 자, 2보다 작은 쪽에서는 바로 2차 함수를 그려야 되고 자, 그리고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바로 직선이 되는데 자, 직선은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기울기가 음수이니까 바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누구? fx의 제곱을 물어보죠. fx의 제곱. 지금 2보다 작은 쪽에서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전체 fx 그래프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 fx 자체를 제곱한 그래프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무엇이 되도록 연속이 되도록 모든 상수 a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만약에 fx가 자 그런데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을 찾기 때문에 일단 2보다 작은 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2차 함수이니까 2보다 작은 쪽에는 연속을 보장받고 2보다 큰 쪽에서는 바로 직선이니까 연속을 보장받잖아요. 맞나요? 자, 따라서, 자, 실수 전체는 바로 어디에서만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까? 2에서만 연속이 된다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되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fx가 만약에 이 x 이퀄 2에서 만약에 연속이라면 연속의 제곱이면 얘는 fx 곱하기 fx 아닙니까? 따라서 연속과 연속을 곱하면 100% 연속이 되잖아요. 그죠? 맞나요? 따라서 일단은 2에서 연속 체크를 먼저 해보면 되겠죠. 이해됩니까? fx 자체가 x 이퀄 2에서 연속이면 연속을 제곱해도 연속이 되니까 자 x 이퀄 2에서 연속이 되려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다함수기 때문에 바로 극한값은 함수값과 똑같죠. 그러면 2에서의 바로 자극한 값은 여기에 그대로 리미트를 쓸 필요 없이 바로 2를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4-2a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요게 자극한이죠. 자, 우극한은 뭐가 됩니까? 우극한과 함수값이 바로 x 이퀄 2를 대입하면 바로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 두 개가 같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2a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6이 되면 되겠죠. 따라서 a가 3이 되면 fx 자체가 x 이퀄 2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연속과 연속을 곱해서 연속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차 함수가 어떻게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서 바로 지점에서 연결만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연속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fx 자체가 이 x 이퀄 2에서 연속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저, 두 번째 내용으로 본다면 이 fx가 자, x 이퀄 2에서 불연속일 수도 있겠죠. 이 자체가 불연속. 자, 그러면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은 어떻게 됩니까?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가 있으니까 정의로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fx 곱하기 fx의 꼴이 되니까 물론 fx 제곱으로 그대로 봐도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 이퀄 2로 가까워질 때의 바로 자극한 값과 바로 x 이퀄 2로 가까워질 때 우극한 값과 그리고 x 이퀄 2에서의 함수값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지금 우극함과 함수값은 동일하니까 그죠? 그대로 요 두 가지를 한 가지로 봐도 되겠죠. 그럼 2에 대한 자극하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여기 2를 대입하면 조금 전에 계산했던 요 형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대로 5-2a가 되겠죠. 그럼 5-2a가 바로 fx의 바로 자극한 값인데 바로 fx를 제곱했으니까 요 자체가 제곱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우극한 값과 함수값은 모두 다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해보니까 이 내용 자체도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죠? 즉, 이 두 개가 같으면 되니까 이 제곱이 1이므로 5-2a가 얼마가 된다? 얘가 제곱이 1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이너스 1이 바로 여기에서 연속으로 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자, 따라서 요 값은 어떻게 되는 첫 번째 1일 때는 2a가 얼마가 되는 것이고 바로 4가 되어서 a 값이 얼마가 나온다? 2가 되는 꼴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서 처리해 버렸죠. 그죠? 따라서 a 값 여기는 바로 a 값이 3이 나오겠네요. 그죠? 따라서 해당하는 a 값은 2와 3이 되어서 모든 a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아니면 조금 센스 있게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어도 되냐 하면 먼저 연속일 때를 이렇게 체크해서 3으로 체크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얘가 불연속일 때는 제곱해서 얼마가 돼야 되니까 같아야 돼.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니까 벌써 여기는 얼마 됩니까? 이 자체를 해버리면 이 자체가 1이 되니까 이 바로 자극한에서도 제곱해가 1이 되려면 이 2차 함수 자체가 이 x 이퀄 2에서 얼마의 바로 자극한 값을 가지면 되겠습니까? 1의 값을 가지면 되겠죠. 그게 바로 이렇게 5-2a가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1을 제곱해도 1이 되고 마이너스 1을 제곱해도 1이 되니까 바로 불연속인 두 함수지만 불연속이지 x 이퀄 2에서 불연속이지만 바로 연속으로 커버를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풀이를 선생님이 적었지만 사실 조금의 이 개념만 안다면 그죠? 충분히 이렇게 그림상으로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7번입니다. 자, 함수 fx는 절대값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와 x축, y축, x 이꼴 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일단은 먼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얘가 접어 올려놓은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값과 이 값이 함수값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1이라는 걸 알겠죠? 2를 대입, x자리 2를 대입해 보면 제로가 되어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걸 알겠습니까?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만 남았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정적분으로 처리하려고 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절대값과 평행이동을 하기 전에 x제곱 마이너스 2x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그죠? 조금 더 내려와야 되겠네요. 그죠? 그림이 맞으려면 자, 그림 자체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접어 올렸잖아요. 그죠? 그것을 접어 올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전체 절대값이면 접어 올려야 되니까. 근데 그 자체 이 그래프 자체를 어떻게 했다? 바로 x, y축으로 일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에 빗금친 부분의 넓이와 여기에 빗금친 부분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이용해서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차 함수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공식이니까 6분의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6분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절대값이 없다고 봐도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 되고 자, x 절편끼리 차가 되니까 그죠? 2에서 0을 빼면 되겠죠. 2에서 0을 뺏는 게 몇 제곱? 바로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따라서 6분의 8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함수식을 또 구해서 여러분들이
정적분을 1에서 0에서 2까지를 정적분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잘라보면 직사각형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를 더해주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2와 3분의 4를 더하면 2가 3분의 6이므로 바로 넓이는 얼마가 된다? 3분의 10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8번입니다. 자, 두 점 AB에 대하여 선분의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요. 그 점이 곡선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위란 말은 그 점이 이 곡선 위에 딱 달라붙었다. 위를 지난다는 뜻이겠죠. 이 곡선이. 자, 그럼 그 내분점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2대 1로 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굳이 내분점 공식을 쓰려고 하지 말고 이 내분점 공식도 어떻게 됩니까? 바로 비례식에서 의해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점을 여러분들 찾아볼 때 X좌표가 M이고 M 플러스 3이니까 몇 칸 차이가 되겠습니까? 세 칸 차이가 되죠. 그죠? 세 칸 차이. 맞나요? 세 칸이 커졌잖아요. 그죠? 그럼 2대 1이니까 그 세 칸을 2대 1로 바로 한다는 말은 바로 A, B를 2대 2니까 A에서 두 칸 가고 B에서 한 칸을 와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세 칸인데 A에서 두 칸을 간다면 이 전체가 세 칸이니까 바로 두 칸만 가면 되니까 바로 X좌표는 M 플러스 2가 되겠죠. 내분점 공식을 쓰지 않아도 돼요. 자, 그 다음에 Y좌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Y좌표를 비교하면 여기는 M 플러스 3이고 여기는 M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 몇 칸 차이죠? 여섯 칸 차이가 되죠. 여섯 칸 차이. 맞나요? 6차인데 2대 1로 내분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이쪽으로 A에서 B 쪽으로 몇 칸만 움직여 주면 되겠습니까? 2대 1이니까 이때는 바로 1이 바로 몇 칸, 2가 두 칸이 바로 1에 해당하니까 몇 칸을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네 칸을 움직이면 되겠죠. 그죠?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네 칸을 더해줘야 됩니까? 빼줘야 됩니까? X좌표는 3이 커졌지만 Y좌표를 비교하면 A에서 B로 갈 때 6칸이 작아졌죠. 작아졌으니까 바로 4칸을 빼주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다가 4를 빼주면 되겠죠. 자, X좌표는 증가했으니까 커졌으니까 2를 더해줘야 되겠지만 Y좌표는 4를 빼주면 바로 M-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굳이 내분점 공식을 쓰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이 이 곡선 위에 있으니까 y좌표에 m-1을 대입하고 자, x좌표에 뭘 대입한다? m 플러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m 플러스 2와 8을 더하면 10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m 마이너스 3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mm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3이 이하면 이 로그 값이 얼마가 되면 되겠습니까? 바로 플러스 2가 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밑이 4니까 진수는 얼마 되겠습니까? 한 번 밑은 영원한 밑이고 4의 제곱이 되어야 되죠. 즉 16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간단하게 m은 얼마다? 6이라는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분점 공식을 굳이 안 쓰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9번입니다. 자, 9번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만 정확하게 3차 함수의 특징을 알고 있다면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fx는 자, 이 3차 함수를 절대값 씌웠는 문제죠. x축을 아래를 위로 접어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접어 올렸더니 3차 함수가 이 a와 b에서 모두 다 극대라고 하죠.
그럼 3차 함수 개형은 이런 개형과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가 살짝 0이 되었다가 증가하는 그래프 쭉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세 가지 유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X축을 기준으로 접어 올렸을 때 바로 극대가 두 개 나온다는 말은 바로 이렇게 증가 함수일 때는 극대가 두 개가 절대로 나올 수가 없죠. 따라서 어떤 그래프가 될 수밖에 없다. 극대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이런 그래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접어 올렸는데 A와 B에서 모두 다 극대가 되면서 그런데 극대가 되는데 자, 그러면 하나는 극대고 원래 절대값을 붙이기 전에는 하나는 극대가 되고 하나는 무엇이었다? 바로 극소가 되었다는 뜻이었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접어 올렸더니 뭐 한다? 절대값이 절대값 접어 올렸더니 이 극대값과 다시 접어 올린 바로 극대값이 같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극대였을 거고 절대값을 붙이기 전에는 분명히 하나는 뭐였을 것이다. 극소였었겠죠. 따라서 여기가 만약에 A라면 여기가 분명히 B가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 접어 올렸는데 함수값이 극대값이 같아야 된다는 말은 바로 3차 함수는 변곡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변곡점을 반드시 X축이 지나야 되겠죠. 여기가 바로 X축이 바로 변곡점을 지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게 해서 접어 올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접어 올릴 것이고, 여기가 접어 올리면 위로 접어 올려져서 바로 이 접어 올리는 곳에 바로 이 극대가 두 개가 생기면서 이 함수값이 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그 말은 절대값이 원래 처음부터 없었을 때, 맞나요? 그 변곡점이 바로 변곡점의 무슨 좌표가 y좌표가 0이라는 뜻이겠죠. 이해됩니까? 자, 그럼 변곡점의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x는 절대값이 없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3a 분의 b죠. 그럼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바로 변곡점의 x좌표는 얼마였다? 1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때의 함수값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0이 되면 되겠네요. 따라서 바로 y값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바로 0이 되면 된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바로 P값은 얼마가 된다? 2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분명히 극대가 두 개 생겼다고 했기 때문에 원래 절대값이 없는 그래프는 극대 극소가 있어야 되고 그 극소 부분이 접어 올리면 극대가 된다는 말은 바로 이 변곡점이 어디에 X축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 자, 변곡점의 X좌표는 어떻게 된다고요? 3차 함수 y 꼴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일 때, 자, 3차니까 a는 0이 아니죠. 그죠? 바로 마이너스 3a 분의 b가 된다는 거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 3차 함수는 이 변곡점에 대한 점대칭이니까, 그죠?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A 값, B 값도 하나도 찾을 필요 없다는 것까지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 10번 되겠습니다. 자, 공차가 양수입니다.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해 줄 때 바로 A10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 등차 수열에서 절대값이 나오면 항상 무엇을 이용해라? 수직순을 이용해서 생각하라고 했죠. 그죠?
자, 이럴 때 A4와 A 여섯 번째 항의 절대값의 합이 8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공차가 양수면 그죠? 양수면 자, 어떻게 됩니까? A4보다 절대값이 없는 A4보다는 A6이 훨씬 값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사실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자,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라면, 바로 공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A6이 양수가 돼야 되고, A4는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죠? 절대값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는. 자, 그런데 나를 보니까 바로 얘는 뭡니까? A1부터 A9까지의 바로 합이 되겠죠. 얘는 다르게 표현하면 S9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등차 수열의 9개의 합 아닙니까? 그죠? 9개의 합이면, 자, 9개면 어떻게 됩니까? 홀수계가 되니까, 바로 가운데가 등차 중앙을 이용하면, 가운데가 누가 되겠습니까? 자, 1번 항과 9번 항의 가운데는 바로 5번 항의 바로 몇 배와 같다? 두 배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등차 중앙에 의해서. 그러면 등차 중앙이 A5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등차 중앙에다가 한 개수 몇 개? 9개를 곱해준 게 바로 얼마가 된다? 27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따라서 A5는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A5가 여기라고 합시다. A5가 여기라고 하면 자, A5가 지금 값이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A5가 3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A4와 A6을 생각했을 때 그럼 A4가 여기고 A6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자, A5가 3이기 때문에 A6은 100% 플러스죠. A6은 100% 플러스 값입니다. 왜? 공차가 양수이기 때문에. 맞나요? 그런데 요 A4의 절대값과 A6의 절대값의 합이 8이기 때문에 A4는 아직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알 수가 없죠. 따라서 이 문제는 첫 번째 A4가 양수라면 맞나요? 자, A4도 양수니까 절대값을 벗기면 그대로 A4가 될 것이고 자, A6은 양수니까 무조건 A6이 되겠죠. 자, 그럼 A4와 A6을 더한다는 말은 바로 얘도 A5에 대한 등차 중앙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바로 A5를 몇 번 더한 거와 A5의 두 배와 같다는 등차 중앙을 이용할 수가 있죠. 그죠? 그게 얼마다? 8이라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A5의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된다? 4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A5는 3이라고 결정이 났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A4가 양수라는 것은 바로 뭐가 된다?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두 번째 A4가 뭐일 수밖에 없다? 음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A4가 음수니까 절대값을 벗기면 마이너스 A4가 되고 자, A6은 항상 양수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이때는 위에 것처럼 등차 중앙을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본다면 A6에서 A4를 뺀 개념하고 똑같죠. 그러면 등차 수열의 바로 몇 칸 차이입니까? 차이니까 두 칸 차이니까 공차가 바로 2D가 된다. A6에서 A4를 뺀는 것은 바로 2D와 동일한 내용이죠. 얘가 바로 뭐가 된다? 8이 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D 값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실 D가 4니까 A6은 얼마가 되고 7이 되고 A4는 바로 4를 빼야 되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나 굳이 그 값을 찾지 않고도 우리는 A5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구하는 A의 10은 어떻게 됩니까? A의 10은 A5에서 공차 몇 번을 더해주면 되겠나요? 5번을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A5가 3이니까 3 플러스 바로 공차 4의 5배니까 얼마 된다? 20이 되어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가 된다? 2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 가를 보고 둘 다 원래 A4, A6가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일 수가 있는데 자, 이 나를 먼저 처리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등차 수열 A1, A2, A3, A4, A5가 만약에 있을 때 이 A3는 A2와 A4의 등차 중앙도 맞지만 A1, A5의 등차 중앙도 맞죠. 그러면 이 A2와 A4를 더한 것은 뭐와 동일합니까? 등차 중앙의 몇 배? 두 배가 되고 A1과 A5를 더한 것도 등차 중앙의 몇 배가 된다? 바로 두 배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A1부터 A5까지 더한 것은 바로 A3 등차 중앙의 몇 배와 동일하다? 5배와 동일하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9배니까 그죠? A1부터 A9까지의 등차 중앙은 얼마가 된다? A5가 되니까 A5의 9배가 27이라는 걸 이용하면 바로 A5의 값을 알기 때문에 A6은 100% 양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A4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1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BAC. 자, 이 각 자체가 60도입니다. 여기가 60도. 그리고 AB 길이는 2루트 2네요. 자,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BC 길이는 2루트 3입니다. 자, 그런 삼각형이 있는데 이 내부에 P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PBC 이 각이 30도입니다. 30도. 그리고 PCB 이 각이 15도예요. 15도. 자, 이럴 때 삼각형 APC의 바로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 삼각형을 먼저 보면 세 변의 길이를 하나도 모르죠. 하나도 모르고 또 세 내각도 어떻습니까? 하나도 모르죠. 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를 알려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든지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변의 길이부터 구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각도 알아야지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사용할 수가 있죠. 아니면 높이를 구해서 사용하든지 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아무 변의 길이도 모르니까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먼저 여기가 60도고 2루트 2와 2루트 3이 나왔습니다. 자, 60도는 특수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는 두 변은 있고, 이 AC 길이를 모르니까, 이 AC 길이를 잠시 무엇으로, X로 둔다면, 세 변과 하나의 각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죠? 바로 이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아니까, 하나를 바로 무엇을 이용하여, 바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코사인 60도는 어떻게 구하죠? 60도를 끼고 있는 두 변이죠, 그죠? 따라서 바로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거예요. 전체 ABC 삼각형에서. 자, 그러면 60도는 어떻게 됩니까? 두 배의 2 루트 2와 바로 누구? x를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2 루트 2를 제곱하면 8이니까 제곱한 것을 적고 x를 제곱한 것을 x제곱으로 적어줘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60도가 바라보고 있는 대변 2 루트 3의 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다? 12가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코사인 60도는 코사인 세 번째 거니까 2분의 1이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얘를 살짝 정리해주면 바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항하면 2 루트 2x인데, 자, x 제곱 쪽으로 모아주면 마이너스 2 루트 2x가 되고, 8과 마이너스 2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길이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근의 공식을 이용하여 바로 근을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x는 하고, 자, x 계수가 짝수죠. 그죠? 그럼 짝수 공식 1분의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반이니까 루트 2가 되겠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반제곱이니까 여기에 2가 들어가면서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A가 1, C가 마이너스 4가 되어서 플러스 4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될 수 있다? 바로 루트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x는 길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 없죠. 따라서 이 x는 길이가 얼마가 된다? 바로 루트 2 플러스 루트 6으로 좀 깨끗하지는 않지만 그죠? 이렇게 무리수 값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변의 길이는 우리가 구해냈네요. 그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 P에서 밑변의 수선을 꺼서 이 길이를 구하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길이가 바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런 30도나 15도 같은 걸 이용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이 30도와 15도도 좀 이용해 주려면 얘가 45도니까 요각이 얼마가 된다? 180도에서 45도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135도가 되죠. 여러분들, 135도는 특수각입니까? 바로 45도와 같은 각으로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 135도가 바라보고 있는 게 누구입니까? 2 루트 3이니까, 2 루트 3이니까, 그죠? 30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무엇을 볼 수 있다? CP의 길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CP의 길이를 Y로 두고, 여기서는 이제 이 삼각형, 바로 BCP에서는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무엇을 구할 수 있다?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y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사인 법칙을 한 방에 써라 했죠. 자, y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30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2r 곱하기 바로 뭐가 됩니까? 사인 30도. 선생님이 한번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2r은 무엇으로 할 수 있다? 135도와 2루트 3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사인 법칙에 의하여 사인 얼마에다가 135도분의 2루트 3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다 요게 2r이 되니까 거기에다가 사인 30도를 곱해준 것이 바로 뭐가 된다? CP 길이 바로 y 값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사인 135도는 둔각이지만, 자, 사인 누구와 동일하다? 45도와 동일하니까, 맞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사인 45도 어떻게 됩니까? 자, 루트 2분의 1로 표현해 볼까요? 그럼 여기는 2 루트 3이 되고, 사인 30도가 얼마 되겠습니까?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이와 이가 약분돼 버리면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루트 6이라는 값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CP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6이라는 것을 삼각형 BCP에서 무엇을 이용하여 사인 법칙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가 있는데 요각이 135도이기 때문에 맞죠? 135도이기 때문에 바로 특수각으로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 60도고 여기에 135도니까 두 배가 되지 않죠. 그죠? 따라서 P점은 외심이 아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외심이 되려면 60도에 몇 배가 돼야 된다? 바로 두 배가 되어야 되는데 두 배보다 크니까 외심은 되지 않네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AC의 길이와 CP의 길이를 찾아냈으니까 만약에 요각만 찾을 수가 있다면 자, 두 변과 기인각을 이용하여 무엇을 찾을 수가 있다? 바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줄 수가 있겠네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 각은 어떻게 찾으면 되겠습니까?
자, 보세요. 60도, 이제 큰 삼각형에서 60도가 바라보고 있는 변이 2루트 3이죠. 근데 이 변을 보면요. 이 변은 2루트 2가 바라보고 있는 각은 바로 이 각시가 되니까 바로 이 큰 삼각형에서 다시 사인 법칙을 쓴다면 맞나요? 사인 60도가 바라보고 있는 게 사인 60도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얼마가 된다? 바로 2루트 3이 되므로 이 각과 사인 C가 바라보고 있는 게 얼마가 됩니까? 2 루트 2가 되니까 여기서 다시 사인 법칙을 한번 쓸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2가 여기 약분되고 사인 60도가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2분의 루트 3이 되면 루트 3과 루트 3이 약분되어서 결론적으로 사인 C는 크로스하고 크로스하면 2분의 루트 2가 되어서 C가 특수각 몇 도로 나올 수가 있다? 45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 C가 45도니까 이 각은 얼마가 된다? 30도가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자, 여기에서는 어디에? 삼각형 ABC에서 바로 무엇을 사용했고 코사인 법칙을 사용했고 여기에서는 삼각형 ABC에서 바로 사인 법칙을 사용했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 BCP에서 다시 사인 법칙을 이렇게 사용해서 사인 법칙을 두 번, 코사인 법칙을 한 번 사용하여서 이 삼각형 ABC의 무엇을 두 변과 긴 각을 모두 다 찾아냈습니다. 그러면 넓이는 간단하게 처리를 할 수가 있죠. 2분의 1 양쪽 사이드 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6과 누구를 곱하면 되나요?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을 곱하면 되고 2분의 1 AB 사인 세타니까 사인 30도가 되겠죠. 자, 사인 30도가 얼마입니까? 바로 2분의 1이 돼서 이 값만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시면 자, 분모는 4가 되고요. 분모는 4가 되고 루트 6과 루트 2를 곱하면 얼마 됩니까? 2 루트 3이 되고 루트 6과 루트 6을 곱하면 6이 되어서 다시 한번 2로 약분할 수가 있나요? 따라서 2분의 루트 3 플러스 얼마가 된다?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형 바로 APC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각시가 45도를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사인 법칙을 쓸 수도 있지만 다른 한 가지 방법을 또 이야기해 준다면 여기가 60도라는 특수각을 이용해서 B에서 어디로? AC로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보세요. 수선의 발을 내려버리면 여기가 수직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60도니까 얘가 얼마 되겠습니까? 30도가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거. 직각삼각형에서 30도는 얼마입니까? 바라보는 게 1이고 60도가 바라보는 것은 얼마죠? 루트 3이죠. 그죠? 루트 3이고 90도가 바라보는 게 2 아닙니까? 자, 외우세요. 60도를 끼고 있는 것은 빗변과 이 하나의 변이 2대 1입니다. 2대 1. 자, 외워봅시다. 직각삼각형에서 60도를 끼고 있잖아요. 그죠? 이 길이의 비는 끼고 60도를 끼고 있는 것은 2대 1이 되죠. 근데 2가 길어야 되니까 2가 빗변이겠죠. 그죠? 따라서 요거의 반이 바로 뭐가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루트 2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루트 2면 B에서 이 수순의 반까지는 루트 3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가 얼마 되겠습니까? 루트 6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루트 2인데 이 전체가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다? 루트 6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직각이 되면서 루트 6과 루트 6이 같으니까 이 삼각형이 바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어서 이 각이 얼마다? 45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30도를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바로 C가 45도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고 삼각형 ABC에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12번이 되겠습니다. 곡선 y꼴 x제곱 2차 함수네요. 이것과 기울기가 1입니다. 얘가 기울기가 1이란 말은 요 x축과 이루는 각도가 몇 도가 된다? 45도, 4분의 파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는데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양의 실수 T에 대하여 자, 이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바로 2T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수로그 문제에서도 많이 풀어봤지만 그래프와 이 직선이 나왔을 때 직선에 바로 뭐가 나왔다는 말은 기울기가 나왔다는 말은 거죠. 그 교점과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주면 그죠. 바로 어떻게 된다? 요 자체도 몇 도가 됩니까? 45도가 되어서 1대 1대 루트 2라는 거 항상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1대 1대 루트 2인데 루트 2가 2가 됐다는 말은 루트 2배가 되었으므로 자, 이 길이가 2t면 여기서 요 A 요 직각까지가 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 루트 2t가 돼야 되고 얘도 루트 2t가 되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루트 2t가 의미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 교점의 x좌표와 이 교점의 x좌표의 차가 되겠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A점에 바로 무엇이 되고 바로 x좌표가 되고 수선의 발을 내려보면 바로 B점의 x좌표가 되니까 여기서 이 루트 2t가 바로 A좌표와 B좌표의 x좌표의 차가 바로 뭐가 된다? 루트 2t가 됐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이 직선 A의 바로 Y절편 이 좌표를 뭐라고 했을 때 GT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죠? 그럴 때 다음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T가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가 T의 제곱 2차식이니까 100% GT도 T에 관한 몇 차식이 될 수밖에 없다. 2차식으로 가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어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는 극한값은 얘의 개수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 GT의 바로 개수 T제곱의 무엇이 개수가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나요? 자,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Y절편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직선을 무엇으로 두면 됩니까? y 꼴 x 플러스 y 좌표를 그대로 GT로 y 절편을 그대로 GT로 한번 사용해 볼까요? 그러면 두 그래프의 교점의 x 좌표가 바로 뭡니까? 바로 방정식의 근이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표현을 해본다면 이 이차 함수 x제곱 이 x제곱과 이 직선 x 플러스 GT의 자 그래프를 교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 방정식으로 두면 그죠? 이 이 A의 x좌표를 알파라고 하고 B의 x좌표를 만약에 베타라고 한다면 이놈의 두 근이 뭐가 된다? 알파 베타가 되면서 베타가 크다고 단정 지을 수가 있겠죠. 오른쪽에 그렸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식이 하나 뭐가 나옵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얼마가 된다? 루트 2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그럼 여기서도 두 가지 풀이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gt 이꼴 0으로 둔다면 여기서 두 건이 알파와 베타이므로 두 건의 합은 뭐가 됩니까?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1이 될 것이고 두 건의 곱은 얼마가 됩니까? 바로 a분의 c가 되어서 마이너스 g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합이 나왔고 곱이 나왔고 여기는 차가 나왔으니까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합이 1이니까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차는 어떻게 써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값이 같겠죠. 얘를 제곱하면 바로 2t 제곱이 되겠네요. 2t 제곱. 그리고 알파 베타가 바로 마이너스 gt니까 마이너스 4g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준다면, 사실 정리를 해준다면, 자, 4GT는, 자, 어떻게 됩니까? 4GT는 2T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자, GT제곱은, GT는 얼마 된다? 4분의 2T제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조금 전에 바로 GT도 자, T에 대한 2차식이 나오므로 자, 분모의 T 제곱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이 GT의 2차식의 개수가 답이니까 극한값은 따라서 얼마로 처리해 주면 되겠다? 바로 4분의 2, 즉 답은 2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극한의 성질을 이용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보시면, 바로 GT 밑에 바로 뭐가 됩니까? T제곱이 있으니까 그대로 T제곱으로 나누어 주면 됩니다. 여기서 그대로 T제곱으로 나누어 주고, 극한을 붙여보세요. 리미트를 붙여보면, 좌변은 뭐가 됩니까? T가 무한대로 가니까 2차분의 2차의 개수가 답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우변은 리미트를 붙이면 마이너스 4배의 바로 리미트 t제곱분의 gt인 우리가 구하는 극한값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네모의 값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도 처리해 줄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요렇게 풀어도 되고요. 자, 차가 나왔죠? 기억납니까? 자,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차는 어떻게 된다? 많이 했죠, 이제? 절대값 A분의 루트 바로 뭐다? 판별식인데, 여기선 절대로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다, 없다? 쓸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차라는 것은 바로 근의 공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의 공식, 짝수 공식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대로 원래 근의 공식이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짝수 공식을 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 이 차가 얼마가 된다? 루트 2t가 되는데 자, 절대값이면 최고차 계수가 1이겠죠. 그죠? 그러면 루트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 어떻게 b제곱이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플러스 b 반제곱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ac면 1과 마이너스 gt니까 플러스 gt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습니까? 쏘리. gt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짝수를 못 쓰니까 4gt가 돼야 되겠죠. 자, 다시 b제곱 마이너스 4x니까 4gt가 돼야 되고 양변을 제곱하면 2t제곱이 되면서 1 플러스 4gt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따라서 2항하고 4로 나누어 보면 GT는 얼마 된다? 바로 4분의 2T 제곱 마이너스 1이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바로 두 근의 차공식을 바로 이용해도 되고, 바로 뭐다?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을 이용해도 되는데 또 여기에서 뭘 이용하는 것까지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까지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개수가 문자가 좀 많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차공식을 바로 이용하면 간단하게 나오니까 바로 이 두 근의 차, 두 근의 차는 절대값으로 표현할 때 바로 절대값 A분의 루트 바로 판별식인데 맞나요? 반드시 짝수 판별식을 쓰면 안 되고 원래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줘야 된다는 거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3번입니다. 자, 두 함수 f와 g가 주어졌죠. f는 2차 함수, g는 사인 함수입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f2의 값을 구하라. 즉, 스몰 a와 스몰 b만 알면 되니까 우리는 바로 식 두 개를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럴 때 a가 지금 0과 2 사이인데, 자, 가나 조건을 이용해서 바로 f2의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일단 가를 보면 자 GA 파이가 되죠. 그러면 이 X 자리에 얼마를 넣어라? 바로 A 파이를 넣어라. 그 말은 바로 sin A 파이가 되겠죠. 즉 sin A 파이가 A 파이의 무엇이 제곱이 1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에서 어떤 A 값이나 뭐를 찾을 때 우리가 sin의 무엇이 결론적으로 요 놈의 제곱이 1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뭐 이 sin 우리가 이 A 값을 찾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항상 생각하지만 여기서 제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인 A 파의 제곱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그대로 제곱을 벗겨내면 되겠죠. 그러면 사인 A 파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될 수도 있고 얼마가 될 수도 있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A가 0과 2 사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A 파이가 바로 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A 파이는 얼마가 돼요? 양변에 파이를 곱해주면 0보다는 크고 A 파이는 얼마보다 작다? 바로 2파이보다는 작기 때문에 자 사인이 요 한 주기 안에서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사인은 원래 정수 파이에서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이나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말은 A 파이가 여러분들 사인 그래프를 그려봐도 알겠지만 2분의 파이가 된다든지 또는 마이너스 얼마 2분의 3파이 즉 2분의 홀수 파이가 바로 1이나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자, 1이 될 때는 2분의 파이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될 때는 얼마가 된다? 바로 2분의 3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양변에 모두 다 파이를 약분해주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A 값이 두 가지가 나온다는 것. 즉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또는 2분의 3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 나를 통하여 바로 가의 값도 정할 수가 있을 것이고 또 B의 값도 찾을 수 있겠죠. 일단 가에서는 A 값이 이렇게 두 가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나는 보니까 x가 0과 2파의 한 주기 안에 쓰는데 자, 합성 함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 합성 함수가 나오면 항상 바로 속 함수와 끝 함수가 있을 때 우리 항상 이 방정식을 그래프를 그려서 이 합성 함수 그래프와 y 꼴 0과의 교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하라? 치환해서 생각하라. 합성 함수를 이렇게 치환해서 분해하는 행동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 합성 함수는 대응 관계가 중요하니까 x가 어디로 대응될 때 t로 대응되고 그죠? t가 어디로 된다? y로 대응되겠죠. 자, 이때 x와 t가 대응되는 함수가 g 함수가 되는 것이고 t와 y가 대응되는 게 바로 f 함수가 되면서 x에서 y의 함수가 바로 뭐가 된다? f of g가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t가 바로 무슨 역할을 한다? t가 바로 sin x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t가 바로 뭘 의미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gx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주어진 거죠. 그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f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바로 y는 뭐로 표현할 수 있다? 바로 t가 y에 대응되니까 결론적으로 t 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는 바로 무슨 함수로 2차 함수로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대응되는 관계일 때, 자, 모든 x 값의, 모든 해의 합이 2분의 5파인데, 여기서 해라는 것은 이 방정식의 해이기 때문에 이 해는 바로 뭡니까? x죠. 그러면 x의 합이 얼마가 된다? 2분의 5파이가 된다는 거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함수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 함수가 바로 FT니까 FT가 0이 되는 이 FT가 0이 되는 T 값을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그 t 값을 먼저 0이 되는 값을 찾아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a도 b도 모르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2차 함수가 0이 되는 경우는 2차 함수와 y 꼴 ft라는 2차 함수와 y 꼴 직선의 위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2차 함수와 직선은 바로 x축과의 바로 교점, 방정식은 바로 교점이잖아요. 그 교점은 많아봤자 몇 개다? 두 개죠. 따라서 두 개일 수도 있고, 맞죠? 이렇게 두 개일 수가 있고, 이 두 개가 같아 버리면 중근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우리는 지금 이 x 값의 합이 바로 해가 2분의 5파인데 이 알파와 베타라는 것은 바로 t 값이 되죠. 그죠? 그럼 t 값이 알파, t가 알파니까 맞죠? t가 알파니까 sin x가 알파가 되는 x 값을 찾아줘야 되고 sin x가 베타가 되는 x 값이 바로 해가 되겠죠. 이 두 개에서 나오는 해의 합이 얼마가 된다? 2분의 5파이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해석할 수 있나요? 자, 여기서는 t 값이 아니라 x 값의 합이 이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x 값의 합이 2분의 5파이므로 이 2차 함수 자체가 ft죠. 그죠? 지금 합성 함수를 했으니까 치환하면 여기서 ft가 치환을 하면 ft가 0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ft가 0이 된다는 말은 이 2차 함수와 바로 X축하고의 교점인데 그것은 많아봤자 두 개 아니면 한 개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두 개라면 이 알파 베타의 합이 2분의 5파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X 값의 합이 2분의 5파이니까 다시 말하면 sin X와 알파의 합이 X근이 나올 거고 sin X와 알파를 만족시켜주는 방정식의 X근과 sin X와 베타를 만족시켜주는 X의 근의 합이 2분의 5파이기 때문에 우리는 sin X와 알파 베타의 관계를 알아야 되겠죠. 얘도 방정식이니까 결론적으로 y 꼴 sin x와 y 꼴 알파바의 교점을 생각해야 되고 y 꼴 sin x와 y 꼴 베타와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의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sin x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 2차 함수에서는 a, b의 값을 모르기 때문에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을 수 없죠. 따라서 2차 함수의 거는 많아봤자 두 개이기 때문에 그 관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얘는 무엇입니까? sin x와 y 꼴 알파 또는 y 꼴 베타잖아요. 그죠? y 꼴 알파와 y 꼴 베타는 상수함수 아닙니까? 그러면 sin x 그래프 0과 2파이 사이에서 0과 2파이 사이에서 sin x 그래프와 y 꼴 알파 또는 y 꼴 베타라는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면 자, 상수함수니까 만약에 상수함수가 얘가 만약에 y 꼴 1이라면 맞죠? 여기가 예를 들어서 1이라면 사인 그래프와 바로 y 꼴 1하고의 근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x는 얼마가 나올 수가 있다? 2분의 파이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바로 근은 자, 근의 합이라고 봅시다.
근의 합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2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맞나요? 자, 마찬가지로 쉬운 것부터 누구일 때 바로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y꼴 상수함수 마이너스 1일 때도 이 근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얼마밖에 없죠? 바로 2분의 3파이 하나밖에 없죠. 여기에 2분의 3파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자, 자, 0과 1 사이일 때는 어떻게 돼요? 요 사이에 들어온다면 근이 몇 개 등장합니까? 바로 두 개 등장하겠죠. 여기도 등장하고, 여기도 등장하니까, 이 상태에서는 근이 몇 개 나온다?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두 근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2분의 파에 대해서 무엇이기 때문에, 선대칭이기 때문에, 네모와 2분의 파이와 세모는 등차 중앙을 이루죠. 따라서 여기서의 바로 근의 합은 몇 개가 나오겠다? 두 개가 나오는데 그 두 개는 이 y 꼴 이 상수함수가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이 두 개의 합은 항상 2분의 파이의 두 배, 등차 중앙이니까 그죠? 바로 얼마가 될 수가 있다? 바로 파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마찬가지로 이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이 사이에서도 자, 사인 그래프와 바로 상수함수와 만나는 교점은 몇 개 나온다? 두 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동그라미라 하고 여기를 다이아몬드라고 한다면 자, 이럴 때는 근의 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의 합이 자, 동그라미와 2분의 3파이와 다이아몬드가 또 뭘 이룹니까? 등차 중앙을 이루니까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이 등차 중앙의 두 배인 바로 근의 합은 얼마가 된다? 3파이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남은 게 뭐죠? 0일 때도 존재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바로 이 사인 함수가 바로 y꼴 0과의 바로 교점을 생각한다면 이때는 자, 0도 포함하고 2파이도 포함이기 때문에 근은 몇 개 나옵니까? 근은 3개 나오죠. 근은 3개 나오면서 그 근의 합은 얼마가 된다? 바로 3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이 사이렉스와 상수함수가 자, 만나는 저 방정식의 근이면 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가 몇 개가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 합이 얼마가 된다 그랬다? 2분의 5파이가 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2분의 5파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존재하지 않죠. 여기 있는 무엇과 파이와 여기 있는 2분의 3파이가 더해줬을 때 그 합이 얼마가 된다는 거. 바로 2분의 5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말은, 그 말은 그 상수 함수, 즉 알파, 베타가 바로 여기가 알파이거나 아니면 바로 마이너스 1이 베타이거나 이럴 때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이 t의 값이 0과 1 사이인 알파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1이 되어서 하나의 교집이 나오니까 그때 x값이 2분의 3파일 때와 이거 두 개 더한 거죠. 이 네모와 이 세모와 이 2분의 3파가 세 개 더해져서 얼마가 된다? 2분의 5파이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이 fx, 이 이차 함수, 맞죠? ft라고 했는데, 자, 이제 x로 바꿔도 상관없겠죠? 이 fx, ax가 아니죠? x제곱.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에 이것의 두 건이 바로 뭐다? 두 건이 하나는 알파이고 하나는 베타인데 알파는 어떻게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고 이 베타 값은 딱 마이너스 1로 딱 정해진 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알파와 베타의 두 건의 합을 구해보면
최고차각에서분의 a의 부반대니까 마이너스 a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바로 a 값을 두 개를 구해 놓았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는 뭐가 될 수도 있고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쏘리. A가 2분의 1이니까 미안합니다. A가 2분의 1이니까 하나는 뭐일 수가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고 또는 뭐일 수도 있다. A가 2분의 3이니까 요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베타는 얼마로 딱 고정되었죠? 베타는 얼마로 딱 고정되었다? 마이너스 1로 딱 고정되었잖아요. 그죠? 따라서 요 두 가지를 풀면 알파는 얼마가 돼야 된다? 이항하면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될 것이고 요 두 가지를 풀면 알파는 얼마가 된다?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런데 알파는 누구와 누구 사이가 되어야 된다? 0과 1 사이가 되어야 되니까 얘는 탈락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알파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2차 방정식에 자, 이 는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맞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는 얼마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fx는 최고차 계수가 1이니까 x 마이너스 2분의 1과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fx를 유추해 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굳이 전개하면 ab는 찾을 수 있는데 f2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x자리 2를 대입하면 2분의 3이 되고 여기는 2를 대입하면 3이 되어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얼마가 된다? 2분의 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합성함수 문제는 평가원에서는 그죠? 또는 교육청에서는 항상 주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합성함수의 대응 관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석하면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의 합이 2분의 5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각각 근은 x의 근을 정확하게 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합이 2분의 5파이가 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서 찾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괜찮은 문제니까 정확하게 해석해서 풀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4번입니다. 자, 세 양수입니다. 양수 ABK에 대하여 함수 FK를 K보다 작은 쪽에서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 A인 직선이 되고 K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바로 2차 함수가 되네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걸 봤을 때 바로 보이나요?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보세요. X제곱 마이너스 4BX에 플러스 3B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에 x 마이너스 3b 이처럼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수분해가 꼭 보여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f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k보다 작은 쪽에서는 1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하고 k보다 큰 쪽에서는 2차 함수니까 미분이 가능하죠. 따라서 K에서만 미분이 가능하면 되잖아요. 그죠?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잖아요. 그죠? 따라서 미분 가능이 나오면 뭐부터 체크해 줘야 된다? 연속부터 체크해 줘야 되는데 이 K를 기준으로 왼쪽은 AK가 되고 오른 직선이 되고 오른쪽은 큰 쪽은 이차 함수 곡선이 되잖아요. 근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려면 일단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K가 바로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두 직선의 두 그래프의 교점이 돼야지 연속이 될 수가 있겠죠. 저 무슨 말이냐 하면 y 꼴 ax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K 값이 예를 들어서 이런 교점이 아니라 여기가 교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K보다 작은 쪽에서는 직선을 따라가고, K보다 큰 쪽에서는 곡선을 따라가기 때문에 연속이 될 수 없죠. 연속이 될 수 없으므로 뭐가 될 수 없다? 미분 가능은 당연히 안 되죠. 따라서, 따라서 K 값이 어디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속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서 K보다 작은 쪽은 직선이 따라가고 여기서 곡선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무엇이 된다? 연속은 되는데 이럴 때는 뭐가 또 안 됩니까? 미분이 안 되죠. 미분이 불가능하죠. K에서 왜? 편점이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경계값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기 위해서는 교점이 반드시 발생하면서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접해야 되겠죠. 접할 때 바로 요 접점의 위치가 바로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K가 되어야지. 맞나요? K가 되어야지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습니까? 자, K보다 작은 쪽에서는 무엇이 이 직선을 따라가게 되고, 맞죠? K가 뭡니까? K보다 큰 쪽에서는 뭘 따라가서 이렇게 곡선을 따라가게 되어서 바로 뭐 할 수밖에 없다? 이 K에서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은 기본 개념부터 많이 했지만 이 직선과 이차함수 곡선이 미분 가능하도록 만나려면 반드시 요 경계가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접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울기는 바로 이 KS의 바로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바로 A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또 2차 함수니까 여기 x절편이 우리가 찾아 나왔잖아요. 자, b도 양수이기 때문에 b와 3b이므로 작은 놈이 b가 되고 큰 놈이 뭐가 된다? 절편이 3b가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이 빨간 직선을 따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이 곡선을 따라오는 바로 이런 함수가 바로 뭐가 된다? fx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은 그대로 끝납니다. A가 1이다. 그러면 이 직선의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가 1이란 말이겠죠. 그러면 바로 F 프라임 K, KS의 접선의 기울기도 1이다. 당연하게 맞는 말이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K가 3일 때, 여기가 3일 때, 그죠? 여기가 3일 때 바로 뭐야? 뭘 구하라? 바로 이 A의 값, 즉 기울기 값을 구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식으로 좀 나타낸다면 바로 일단 우리는 무슨 체크를 해줘야 됩니까? 연속부터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연속을 체크하면 바로 자극한 값은 K에서 얼마가 됩니까? 즉, 어디에서 연속조사? X 이퀄 K에서 연속조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좌극한 값은 얼마가 되고 AK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극한 값과 함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4BK 마이너스 3B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x 있고 k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잠시 미분을 한번 해볼까요? 얘를 미분하면 a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b가 되니까 맞죠? 자 k에서 바로 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되니까 좌미분계수는 a가 되고 우미분계수는 바로 마이너스 2a 플러스 4b가 되겠네요. 쏘리 미안합니다. 뭘 하죠? x 자리에 뭘 대입해야 되죠? k를 대입해야 되겠죠,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4b가 되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A 자리에 요 식을 대입하면 되니까 요걸 몇 배 한다? K배 해주면 되니까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4BK가 되고 는 여기서 이쪽으로 대입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K 제곱 플러스 4BK 마이너스 3b 제곱이 되는데 4bk, 4bk 안정이 되죠. 자, 따라서 요 마이너스 2k가 넘어 k 제곱 넘어오면 k 제곱이 되고 자, 마이너스 3b 제곱이 넘어가면 3b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k 값도 양수라고 했으니까 루트 3b의 값을 가질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K가 3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K가 3이면, 자, 일단 K가 3이면 B 값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자, 나에서 B 값은 얼마가 된다? 자, 니은이죠. B 값은 K가 3이기 때문에 B 값은 얼마? 루트 3분의 3이 되어서 바로 B 값은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A 값을 찾아야 되니까 A는 여기서 찾으면 되겠죠? 따라서 A는 자, K가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고 자, 4B니까 바로 플러스 4 루트 3이 되어서 바로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바로 요게 바로 접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만 알고 그때 접점이 바로 그 경계값 K가 된다는 것만 알면 되겠습니다. 되나요? 자, 그러면 디귿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디귿은 FK와 F'K가 같다고 하네요. 자, KS의 함수값과 바로 KS의 미분계수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K에 대한 함수값은 여러분들 굳이 여기 2차 함수에 대입할 필요 없죠. 왜? 미분 가능이고 연속이기 때문에. 맞죠? 바로 K의 함수값은 AK라고 말을 해도 되겠네요. AK. K의 함수값은 AK가 되고 K의 미분계수는 K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입니까? 그대로 A가 되죠. 맞나요? 근데 A는 양수니까 A를 날려줄 수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도 여기서 K 값은 얼마로 찾을 수가 있다? 1의 값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K가 1이면 B는 얼마입니까? K가 1이면 B는 루트 3분의 1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A 값도 한번 찾아볼까요? A 값은 얼마 됩니까? 자, K가 1이니까 마이너스 2에다가 바로 루트 3분의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거의 비슷한 문제가 되네요. 그죠? 그런데 묻는 것은, 자, 이때 바로 무엇을, 이 fx 그래프는 이 그래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건 살짝 지우고, 요 그래프가 되고, 여기도 빨간 그래프가 없어야 되죠. 그죠? 자, 그럴 때 이 fx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바로 어디가 되겠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거죠.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이냐? 바로 3분의 1인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물론 여기서 여러분들 K가 1을 찾았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는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맞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여기에서 Y 값은 얼마가 됩니까? 1을 넣었을 때 Y 값은 A 값이 되기 때문에 A 값이 이게 바로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분의 4가 되는데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와 이 1에서 3B까지의 자, 곡선과 둘러싸인 부분을 정적분으로 처리해도 되겠지만, 맞나요? 자, 조금만 생각한다면, 다른 방법대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선생님은 보았습니다. 요게 2차 함수니까, 여기에서 요렇게 꺼준다면, 요 부분은, 바로 어디 부분? 요 부분은 무엇으로 풀고 삼각형으로 넓이를 구해주면 되고 요 부분은 바로 포물선과 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로 처리해주면 되겠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요 삼각형 부분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얼마 됩니까? 3b가 되니까 b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그죠? 요 3b는 여기 3배를 해주면 여기가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루트 3 곱하기 맞나요? 바로 A가 바로 요 높이를 찾아야 되니까 높이 여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3분의 4가 되겠죠. 되겠나요? 이렇게 삼각형 넓이를 구하고 이쪽은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뭘 이용하면 된다? 바로 6분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6분의 자, 이 차함수의 최고차 계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 붙이면 1이 되고 자, 바로 요 두 점에 바로 무엇입니까? 절편 차이가 되겠죠. 절편 차이 맞아요? 절편이면 루트 3이고 1이니까 그죠? 루트 3에서 1을 뺀 거에 몇 배? 몇 제곱? 세제곱만 처리해 주면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맞습니까? 요렇게 더해주면 쉽게 처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곱해버리면 2가 약분돼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것이고 여기는 루트 3과 루트 3이 2와 4가 약분해버리면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6분의 1에 자, 오랜만에 세제곱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네요. 자, 앞에 거 세제곱하면 얼마 됩니까? 3 루트 3이 되고 뒤에 거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3 짠짠 하면 마이너스 3 루트 3이 되면서 한 번 더 뺏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만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한번 처리해 볼까요? 자, 요거 정리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9가 돼서 마이너스 10이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얼마 됩니까? 플러스 3 루트 3이 되니까 6 루트 3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2에 자, 6하고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3분의 5가 될 것이고 6하고 곱해버리면 루트 3이 되어서 루트 3과 마이너스 루트 3이 사라져 주네요. 그죠? 자, 2는 3분의 6이니까 결론적으로 그 넓이는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물론 다른 방법대로 넓이를 구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자, 포물선과 직선을 이용한 6분의 공식을 이용하기 위하여 바로 저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삼각형 넓이와 포물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용하였습니다. 아시겠죠? 15번입니다. 모든 항이 자연수인 수열 n이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다음과 같이 자 어떻게 됐습니까? 저 수열의 귀납적 정의로 나타냈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am 플러스 이 두 번째는 그 앞에 있는 항과 그 또 앞에 있는 항을 더한다 그랬죠. 자, 여기도 더하네요. 그죠? 자, 이 두 개를 더해서, 그러니까, 자, 이 항의 앞에 항, 바로 앞에 항과 또 앞에 항을 더해가지고 그 항의 합이 무엇이면 홀수이면 더한 것이 바로 다음 항이 되고 이 두 개를 더해서 무엇이면 짝수이면 자, 어떻게? 곱하기 2분의 1을 해라. 즉, 이 값의 반의 값을, 반을 바로 다음 항으로 정의한다는 거죠. 되겠나요? 자, 이럴 때 A1이 1이고 A6이 34일 때 바로 A2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순추론을 할 것인지 거꾸로 역추론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자, 순추론이 나올 때도 있고 역추론이 나올 때도 있는데
지금 여기는 A1의 값도 주어졌고 A6의 값도 주어졌잖아요. 근데 이야기가 지금 홀수, 짝수에 대한 이야기니까 A1은 바로 무엇이 됩니까? 홀수가 되고 A6는 무엇이 된다? 짝수가 되는 꼴이네요. 그죠? 자, 그렇게 될 때 A2의 값의 합을 구하란 말은 A2가 될 수 있는 게 한 가지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항을 우리가 선생님 짧게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A1, A2로 써야 되는데 A3를 이렇게 A4, A5, 자, A6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자, 첫 번째 항은 1로 딱 끝났어요. 또 여섯 번째 항도 34로 끝났는데 얘가 짝수입니다. 짝수. 자,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했지만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무엇이 되죠? 짝수가 되고 자, 홀수와 짝수를 더할 때는 뭐가 됩니까? 홀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짝수와 짝수를 더하면 뭐가 된다? 짝수가 되죠. 맞나요?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일단 얘가 지금 보면 얘가 지금 34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앞에 있는 항 두 개, 즉 이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더해서 여섯 번째 항을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1을 가지고는 3을 알 수가 없죠. 왜? 2를 모르니까. 따라서 이 6이 여섯 번째가 34,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되죠. 짝수. 자, 짝수가 된다는 말은 홀홀을 대해서 짝수가 될 수도 있고, 맞나요? 짝짝을 대해서 짝수가 될 수도 있겠죠. 맞나요? 그런데 자, 홀수와 여기서 홀수를 더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그 합은 무조건 뭐가 됩니까? 짝수가 되죠. 맞죠? 홀과 홀수를 더하면 무엇이 된다? 짝수가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짝수가 되니까 짝수일 때는 2분의 1로 나눈다고 그랬죠? 2분의 1로 나누어서 34가 된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짝수가 된다는 말은 얘가 짝수가 되고 얘가 짝수가 되어서 짝과 짝을 더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더하면 짝수가 되니까 그 짝수를 반으로 쳐서 또 뭐가 될 수 있다? 짝수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해보면 짝수와 짝수일 때는 안 되는 경우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또 짝수잖아요. 얘가 짝수면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 얘가 이제 짝수잖아요. 그죠? 얘가 짝수면 이 세 번째와 네 번째가 또 더해져서 짝수를 만들어야 되니까 맞나요? 얘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분명히 짝수가 될 수밖에 없죠. 얘가 짝수니까. 얘가 짝인데 얘가 홀이면 뭐가 됩니까? 홀과 짝을 더하면 홀이 되잖아요. 이 홀수일 때는 그대로 답을 적어준다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짝수라는 말은 이 두 개가 짝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해서 홀수가 되었기 때문에 다음이 홀수가 되는 거고, 이 두 개를 더해서 짝수가 되면, 짝수는 2로 나누면 짝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를 2로 나누면 홀수가 될 수도 있죠. 자, 두 개 더해서 8입니다. 8을 2로 나누어 보세요. 그러면 4가 되니까 짝수가 되지만, 자, 6도 짝수지만 6을 2로 나누어 보세요. 3이 되어서 홀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거는. 근데 얘가 짝수가 된다는 말은 무조건 짝짝이 돼야 되죠. 여기가 홀이 돼버리면 홀과 짝을 더하면 홀이 되기 때문에 홀수일 때는 그대로 적어주기 때문에 바로 짝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얘는 모두 다 무엇이 되어야 된다? 짝수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이 1이 홀수이기 때문에 얘는 바로 뭐가 된다? 모순이 되는 거죠. 모순. 아시겠나요? 이해됩니까? 따라서 6항이 34라는 짝수는 이 4항과 5항은 뭐일 수밖에 없었다. 홀수일 수밖에 없었고
두 개를 더해서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되잖아요. 그죠?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되는데, 그런데 그걸 2로 나누어서 34가 되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4와 5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두 개 합쳐서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68이라는 짝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겠죠. 68이라는 짝수가 되어서 2로 나누었기 때문에 34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이 모든 짝수가 되는 경우는 뭐가 된다?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홀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런데 얘도 거꾸로 갈 때 얘가 홀수잖아요. 얘가 홀수란 말은 여기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기가 홀수 더하기 홀수는 뭐가 되죠?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가 되어야 되죠. 홀수 더하기 홀수가 짝수가 되니까 짝수를 2로 나누면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2와 3만 구하면 되니까 우리가 첫 번째부터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얘가 홀수잖아요. 얘가 홀수면 얘가 짝수일 수도 있고 홀수일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지금 홀수기 때문에 홀수와 짝수를 더하면 무조건 홀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짝수와 홀수를 더하면 홀수가 되니까 홀수가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는 보세요. 여기가 홀수입니다. 1이라는 홀수잖아요.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뭐가 되죠? 짝수가 되는데, 맞나요? 짝수가 되는데, 자, 그 짝수를 2로 나눌 때는 무엇이 될 수도 있다?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짝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이 두 개의 홀수를 더하면 짝수인데 8이라는 짝수면 2로 나누어서 짝수가 되겠지만 6이라는 짝수면 2로 나누어서 여기가 홀수가 되겠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짝수인데 짝수는 그 다음은 홀수가 될 수도 있고 짝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홀홀일 때도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홀짝이면 뭐죠? 홀짝이면 홀수니까 그대로 홀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될 수 있는 경우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토탈 몇 가지 경우가 될 수가 있겠다. 바로 세 가지 경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1이니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우리가 추론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34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내면 되겠죠. 자,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1번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인데, 자, 첫 번째 홀수가 1입니다. 맞죠? 1인데, 자, 다음은 뭐가 돼야 된다? 짝수가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식을 표현해야 되니까, 짝수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2K로 표현하면 되겠죠. 2K. 물론 여기서 K는 무엇이 돼야 된다? K는 자연수가 되어야 되겠죠. 자연수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모든 항이 자연수가 되니까 K가 0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요 두 개를 더하는 거죠. 요 두 개를 더하면 홀과 짝을 더하는 거죠. 홀과 짝을 더하면 뭐가 됩니까? 홀이 되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될 수 있다? 2K 플러스 1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얘는 짝수고 얘는 홀수입니다. 즉, 네 번째도 홀수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짝수와 홀수를 더하면 홀수가 되니까 홀수는 그냥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4K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와 네 번째로 요게 조금 요 식의 밑에 있으면 더 보기 좋을 건데 홀수와 홀수를 더하니까 얘와 얘를 한번 더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 되죠? 6K 플러스 2가 되죠. 그런데 6K 플러스 2는 어떻게 됩니까? 짝수가 되죠. 우리가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되는데 그 짝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2로 나누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짝수일 때는 2로 나누어 주면 얘가 바로 3K 플러스 1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요 3K 플러스 1은 그죠? 바로 뭐가 돼야 된다? 이 5번에 보면 이 수는 지금 뭐다? 홀수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아시겠나요? 다시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뭐가 돼야 되죠? 7K 플러스 2가 되잖아요. 7K 플러스 2인데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짝수니까 2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요게 바로 얼마가 된다? 34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위에 좀 계산해 볼게요. 7K 플러스 2가 얼마다? 바로 68이 되죠. 68. 맞나요? 따라서 7K는 얼마가 되죠? 66이 되면 K는 얼마가 됩니까? 7K가 66이니까 K는 7분의 66이 되어서 자, 모순이 일어납니다. K는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런 걸 적어 놓고 하면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더 쉽게 처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를 살짝 지워 주겠습니다. 1번은 모순이니까 살짝 지워 줄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는 여기가 1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다음이 뭐다?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인데 홀수를 표현하려면 2k-1로 표현하고 k가 여기서도 바로 뭐가 돼야 된다? 자연수가 되면 돼버리면 1부터 시작하는 홀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됩니까? 바로 짝수가 되겠죠. 그죠? 자, 1과 1도 홀수인데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되잖아요. 즉 2K가 되겠죠. 그럼 짝수 2K는 뭐로 해야 된다? 2로 나누어야 되니까 여기가 K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바로 세 번째가 바로 홀수하고 더하면 홀수도 될 수 있고 짝수도 될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구분을 시켜줘야 되겠죠. 저 EK가 뭐일 때 홀수일 때와 EK가 뭐일 때 짝수일 때로 나누어 줘서 2번과 3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 자, 위에 거 따라가면 2K-1과 K를 더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 더해버리면 3K-1이죠. 3K-1. 자, 그런데 홀수와 홀수를 더했으니까, 맞죠? 짝수가 되니까 2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도 홀수고, 얘도 이제 요거, 얘도 홀수니까 요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자, K와 2분의 3K-1을 더하면 얘가 2분의 2K니까 2분의 5K-1이 되겠죠. 맞나요? 그런데 얘는 뭡니까? 홀수와 홀수를 더했으니까 짝수가 되겠죠. 그죠? 홀수와 홀수를 더했으니까 짝수가 되니까 다시 얘를 뭐로? 2로 나누어 줘야 되니까 바로 뭐가 되겠다? 4분의 5K-1이 되는 거죠. 되나요? 그러면서 얘는 뭐가 된다? 바로 홀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두 개를 더해야 되겠죠.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되니까 이 요 두 개를 더해서 바로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러면 4로 통분해 버리면 4분의 여기는 2배 하면 6K-2가 되고 여기는 5K-1이 되니까 맞죠? 이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러면 4분의 얼마 되죠? 11K-3이 되는데
홀수와 홀수로 되어 있으니까 짝수가 되니까 2로 나누어 주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 8분의 11K-3이 되겠죠. 오, 잘못 적었죠? 8분의 얼마가 되어야 된다? 11K-3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 값이 바로 얼마가 되어야 된다? 34가 되면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11-3이 얼마 되죠? 4, 8이 32에 3, 8이 24. 그럼 272가 되나요? 따라서 11K가 얼마가 되죠? 275가 되나요? 자, 따라서 11로 나누면 바로 25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5는 자연수니까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A2의 값을 구하니까 요 A2가 2K-1이니까 25를 대입하면 첫 번째 A2는 25를 두 배 하면 50이 되어서 얼마가 나온다? 49라는 값을 한 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거는 해당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여기서도 된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자, 얘가 1이고 홀수인데 여기가 짝수일 때입니다. 이 K를 짝수로 보겠다는 말입니다. K를 짝수로.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K가 홀수니까 여기서 홀수가 나왔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홀수와 짝수를 더하면 홀수가 되니까 그냥 이 두 개를 더해준 3K-1이 되겠죠. 홀수는 그대로 적어주죠. 맞나요? 자,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를 더해도 짝수와 홀수를 더하면 홀수가 되니까 K와 3K-1을 더해주면 4K-1이 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가 되죠. 그런데 이번에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홀수와 홀수를 더하면 짝수가 되니까 이거를 두 개 더하면 얼마 되죠? 7K-2인데 짝수니까 무엇으로 나누어 준다?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요게 바로 뭐가 된다? 34가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7K-2는 얼마가 되고 68이 되겠고 7K가 얼마가 되니까 70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K 값은 얼마 나온다? 10이라는 짝수가 나왔죠. K가 짝수가 나왔잖아요. 따라서 A2 값은 K가 10이니까 20-1 얼마가 된다? 19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첫 번째는 모순이 나왔고 두 번째, 세 번째만 등장하여서 이 두 개 A2 값을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바로 68이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주 어려운 추론은 아니에요. 차근차근 홀수, 짝수를 생각하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모품 학생들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딱딱 정해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이것으로 객관식 풀이, 수원 수투 객관식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